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지난 9월 9일은 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정된 귀의 날이었는데요. 귀와 관련된 질환은 많은 분들이 난청과 이명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낯선 질환인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 우리는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신대보 교수님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석증의 대표적인 증상,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막 핑 돌거나 휘청휘청할 정도로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당연히 빈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우선 빈혈은 증상이 아니라 질환명입니다. 네. 빈혈이라는 것은 그 혈액 내에 적혈구나 혈색소가 감소되어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빈혈의 증상은 대부분 어지러움이 심한 것보다는 몸에 힘이 없는 전신 무력감이나 네.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한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경우까지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잘 체크해 봐야겠는데 네. 그런데 이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지럼증으로 좀 고통받고 계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어지러움증은 평생 동안 모든 성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그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원인 질환은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에서 급격하게 그런 발생 빈도가 증가돼서 60세 이상에는 65%나 그런 네. 어지러움이나 불균형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만도 그 매년 500에서 그 800만 명의 어지러움증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네. 75세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병원을 찾는 첫 번째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심한 어지러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 왜 발생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 어지러움은 우선은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빙빙 도는 어지러움도 있을 수 있지만 머리가 맑지 않고 그냥 텅 빈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지러지란 느낌 또는 눈앞이 먹먹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주위가 빙빙 돌면서 구토감을 느끼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지러움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한 3분의 1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길 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증이 정말로 중요한 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대부분의 환자분들,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지러움증의 원인 질환으로는요, 대부분 기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증이 많고요. 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증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대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은 뇌졸중이나 뇌 종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환자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지러움증으로 이제 내원한 환자들한테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관점은 진단할 때 뇌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증인지를 우선은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런 대부분의 어지러움증들은 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독일의 브란트 교수에 의하면 어지러움증 클리닉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어지러움의 원인 질환으로는 이석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공황 장애나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들에 따라서 어지러움증의 원인 질환이 굉장히 빈도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귀 질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석증이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귀와 뇌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귀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귀는 듣는 기능만 하면 잘 된다라고 잘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지럼증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왜 그런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림을 통해서 그 설명을 우리 몸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는 우선 바깥쪽 귀와 그다음에 속 가운데 귀 그리고 속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속귀는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청각을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팽이관이 있고 그다음에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측의 전정기관에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고 이를 이제 뇌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몸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귀의 구조와 함께 확실히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석증 이름도 조금 생소한데 대체 뭔가요? 우선 이석증의 의학적인 명칭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석증은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악성이 아닌 양성의 그 경과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돌발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빙빙 도는 어지럼과 함께 구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부학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속귀 부분을 보면은 청각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그다음에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정기관이 또 이석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석기관인 난형낭과 구형낭으로 나누어지고 이석이 없이 세 개의 반원형의 모양을 갖춘 이 세 개의 반고리관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런 복잡한 구조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연결 통로들에서 난형낭에 위치해 있던 돌들이 이 이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반고리관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균형을 잡을 때 이 이석들에 의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어지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증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에는 이석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석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지러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이석증을 들었는데요. 이 이석증 분야의 석학인 독일의 폰 브레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성인들 중에서 평생 동안 이석증을 경험하는 확률이 100명 중에 2.4명이나 되고요. 1년 동안에 이석증이 발생할 확률이 0.6%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인데요. 네.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년간 이석증을 환자를 추산을 해보면 한 해 동안 성인 22만 명이 이석증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좀 낯선 질환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석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이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지럼증과 이석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010-8419-111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이석증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석증을 생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석증은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는 한 10에서 30% 정도로 대부분은 교통사고와 같이 이 외상으로 인해서 머리를 이제 부딪히거나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외상 이외에도 메니에르 병이나 돌발성 난청, 전정신경염처럼 귀 질환 이후에도 이런 이석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인이 밝혀진 경우가 아닌 70에서 90%는 대부분 이런 원인 모를 상황으로 인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요.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노화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이 이석이 변형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갱년기 여성인들이나 아니면 임신 시와 같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은 골다공증과 같이 칼슘 대사 이상과 같은 경우에도 이 이석증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질환 이석증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을 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석증에 걸렸다는 거에 특징적인 뭐 징후나 증상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는 잠자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잠자리에서 눕거나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돌아 눕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처럼 고개를 숙이는 경우 또는 이제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고개를 들을 때처럼 고개를 드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움의 양상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는 빙빙 돌아가는 이런 어지러움과 함께 구역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증상들을 통해서 이석증이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이석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0722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석증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고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잠을 잘 때 제가 똑바로 누워서 자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주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됩니다. 혹시 이 자세 때문에 이석증이 재발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석증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누워서 자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 누워서 자는 것과도 연관이 많지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누워서 잤을 때는 그쪽 방향에 이석증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재발하셨다가 다시 치료를 잘 받고 완전히 좋아지신 경우에는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편한 자세로 누우시는 게 그냥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석증 또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석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석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선 이석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우리 2008년도에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시한 이석증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에 따르면은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딕스 홀파이크 검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개를 병변측으로 돌리고 환자분을 앉은 상태에서 다시 눕히는 이런 검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파인 헤드 롤 테스트라는 검사법을 통해서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그 눈 움직임을 확인하여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법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이 환자한테 프렌젤 글라스라는 안경을 씌워서 환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 눈 움직임을 분석하여서 특징적인 그 움직임에 따라서 들어간 반고리관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네, 최근에는 아까 앉은 눈 움직임을 보여드렸다는 것처럼 적외선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는 적외선 비디오 프렌젤 글라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진료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실에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이석증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아까 그림들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왠지 혼자서도 스스로 이석증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석증은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검사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석증을 진단할 때는 이석증에 대한 정확한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해부 생리학적인 그런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일 환자가 검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눈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네. 들어간
이석이 들어간 방골이관을 확인하여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저처럼 이석증과 이런 어지러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스스로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자가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자가 진단은 불가능하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석증 이제 치료를 잘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뭐 쉽게 치료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석증이 어떻게 해야 잘 치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치료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석증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치료가 굉장히 쉬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이 이석증이 어지러움증 중에서는 감기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감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굉장히 빨리 호전되고 네. 그런 경과가 굉장히 좋은 경과, 양호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석증도 정확한 진단만 하면은 감기와 같이 발병 빈도는 굉장히 흔하지만 네. 치료가 굉장히 양호한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석증의 치료 원칙이 있는데요. 이 치료 원칙은 제 위치에서 이탈한 이런 이석들을 방골이관을 확인하였을 때 그 방골이관에서부터 다시 이석을 제 위치로 정복시키는 정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2008년도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시했던 그 이석증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뒤쪽 방골이관으로 들어간 이석증은 애플리숙이나 세몬트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80%의 완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애플리수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이 경우에 보시면은 환자를 앉은 상태에서 저희가 병변측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네. 45도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뒤로 눕힙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돌에 이탈되어 있는 위치에서부터 다시 제 위치로 잡아가는 정복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쉽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석증이 감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찾으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석증 계속 감기와 같이 쉬운 질병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치료 효과가 아까 한 번에 80% 완치 효과를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회 정도의 치료만 받아도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여러 번 치료를 해야지만 다시 이 어지러움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많은 연구들에서는 외상 후나 아니면 그 귀질환과 같은 그 질환 후에 발생한 이석증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료가 효과가 좋은 것 때문에도 두세 번의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이석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뇌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를 촬영해 보거나 아니면은 전정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귀에 다른 질환들이 합병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석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561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석증에 걸린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이석증이 걸리고 나서 1개월 후부터는 머리가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석증에 걸리면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맞나요? 이석증이 걸렸을 때 이 혈압이 올라가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은 특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빙빙 도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역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되신 상태로 보이는데요. 치료가 된 다음에도 잔존 어지러움증이라고 해서 띵한 어지러움증 또는 머리가 무거운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움증 이후에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과 같이 혈압이 나중에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띵한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을 보는 내과 쪽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 가까운 내과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5614님 궁금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주변 중에 이석증으로 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석증이 재발도 쉽고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석증은 재발이 잘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완치가 안 되고 계속 그 가져가야 되는 불치병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료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완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감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그 이 목 감기가 나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증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목 안쪽에 있는 발적 상태가 호전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감기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걸리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재발이 흔한 병입니다. 그렇다고 이 감기를 가지고 불치병이다, 완치가 안 된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석증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어지럼증의 감기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발은 또 될 수 있지만 이게 완치는 굉장히 쉬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석증과 감기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석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석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석이라는 귀에 들어있는 이석이라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는 담석과 또는 요로결석처럼 이상적으로 생기는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발생할 수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지만 네. 이석과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돌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없애거나 예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석증과 같은 이런 직접적인 원인 질환이 아닌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어지러움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요. 환자분 일상생활에서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싱겁게 드시는 습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스트레스 해소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과 또 운동,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실시간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42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석증은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하나요?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이석증의 경우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입원하시지 않고 그다음에 외래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석증의 치료가 워낙 쉽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토감이 굉장히 심하거나 구토를 실제로 많이 하셔가지고 몸의 균형을 상실하신 경우에는 입원하셔서 전해질 불균형을 같이 교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석증 치료를 동시에 더불어서 하게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셔도 보통은 평균적으로 2, 3일 정도면 치료가 됩니다. 2, 3일 정도면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오늘 이석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9월 9일이 귀의 날 아니었습니까? 귀 건강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한 번의 가벼운 어지러움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어지러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증과 특징적인 그런 잠자리에서의 움직임에 따른 어지러움이 나타나실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빠른 치료가 가능하니까 어지러움을 고통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